이 문학의 네 가지 빛깔, 장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장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EBS 강의를 들었을 텐데요. 3시간에 거쳐서 소설 장마에 대한 내용을 잘 학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면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학습 목표. 서사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문학 갈래 이론은 서사갈래입니다. 서사갈래는 문학의 4가지 갈래 중에 하나죠. 서사갈래, 즉 대표적인 갈래는 소설입니다. 소설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 소설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인물, 사건, 배경 등 소설을 구성하는, 소설을 형상화하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자, 소설을 감상할 때는 시와 마찬가지로 소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과 전체 소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감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설 장마 다시 한번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소설 장마의 작가는 소설가 윤흥길입니다. 윤흥길 소설가는 1942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했습니다. 윤흥길 작가는 한국 현대사의 모순을 비판적 시각에서 예리하게 포착하여 독특한 리얼리즘, 즉 사실주의 기법으로 작품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증언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등장시켜 한국 사회 문제들에 반응하는 문제작도 많이 집필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황혼의 집, 완장 등이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로는 동만, 외할머니, 할머니 3명의 주요 인물들을 들 수 있는데요.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루한 장마는 계속되는데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는 살얼음판 같아요. 할머니는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삼촌의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외할머니는 국군 장교였던 외삼촌이 전사하자 빨치산에 저주를 퍼부었어요. 어느 날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나고 오신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진짜 용한 점쟁이라면 삼촌이 어디로 어떻게 온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삼촌이 온다고 했던 그날에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워요. 지난밤 꿈에 무쇠 집게가 입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내 이빨을 옴싹 빼가는 것 아니겠는가. 필히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내미한테 불길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더니 기연씨 내 아들놈의 목숨을 꼴갱이들이 싹 뺏어가 불었구먼. 그래도 어쩌겠소. 사돈댁 둘째 아들이 원수 같은 꼴갱이긴 하지만 사돈의 귀한 아들이니 구렁이가 되어 돌아왔어도 잘 달래서 보내줘야지. 난리통에 오갈 데 없는 처지 보듬어서 방 한 칸 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꼴갱이들 싹 쓸려가라고 저주를 퍼부으면 쓰나. 그 말은 내 아들더러 죽으라는 말인감?
아주 손주랑 외할미랑 전부 우리 집안 씨를 말릴 셈인가 보다 했지. 에휴, 그래도 힘들게 찾아온 우리 아들 혼을 달래서 보내주는 걸 보고 화 풀고 다 용서하기로 했어.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외갓집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피란을 오자 할머니는 서로 의지하고 살자며 외할머니를 받아주셨어요. 그 이후로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빨치산이 되고 외삼촌이 국군이 되긴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삼촌을 안다는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 나를 불렀습니다. 너 삼촌이 집에 왔었지? 그게 언제지? 안 되겠구나. 난 네가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 정말 삼촌 친구 맞죠? 삼촌이 집에 다녀갔었지? 그게 언제니? 나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분명 삼촌이 우리 집에 왔다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저놈! 이 철딱선이 없는 것! 겨우 양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 아이고,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아이고, 글쎄, 이거 놓으세요. 아이고. 나에게 초콜릿을 줬던 아저씨는 삼촌 대신 아버지를 잡아갔고, 일주일 만에 돌아온 아버지는 다리를 절고 계셨습니다. 나를 나무라는 가족들의 눈초리 속에서 나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군에 나가 있던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난밤 무쇠 집게가 이빨을 쏙 빼갔다며 외삼촌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던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쏟아져라! 더 쏟아져라! 바위 사이에 있는 빨갱이들마저 다 쓸어가거라. 그려, 옳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니, 저노인 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지금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고 저 난리야? 애비야, 네 동생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저 양반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나갈란다. 있으라도 안 있을란다. 이런 빨갱이 같은 짓. 장마는 줄기차게 이어졌고 집안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왠지 희망에 차 있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고모와 함께 용한 점쟁이를 만나고 온 할머니는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올 날짜를 점지해줬다면서 그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찌 이렇게 비가 계속 온다니. 우리 애가 틀림없이 읍내 쪽으로 올 텐데 강이 저 모양이니 야단이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방과 대문에 온통 불을 밝히고 삼촌이 좋아하는 호박전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삼촌이 돌아올 것인가 궁금해하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집 대문으로 들어온 것은 삼촌이 아니라 구렁이였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구렁이.
누런 비닐 가죽이 번들거리는 구렁이 말입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통에서 끝까지 침착했던 사람은 외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노친께서 기록도 여전하시고 식구들도 모두 잘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일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대로 가서 노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머리칼을 뽑아오게 한 후 불태워 구렁이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렁이는 외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대나무밭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고맙소. 사돈도 별 말씀을 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생각하고 산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습니다. 잘 보셨죠?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교과서 펼쳐주세요. 교과서 본문 옆에 있는 날개 질문들의 대답을 만들어 보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67쪽입니다. 67쪽 날개 질문 보세요. 할머니가 자신이 복이 없다고 혼잣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할머니는 삼촌의 귀환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장명등을 꺼트렸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혼잣말처럼 말한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장명등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삼촌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할머니가 켜둔 것이 바로 장명등이죠. 대문 앞에 등을 켜놓으면서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68쪽의 내용입니다. 나의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점쟁이가 예언한 날과 시각에 삼촌이 집으로 정말 돌아올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69쪽입니다. 진시가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태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 진시는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던 시각입니다. 그 진시가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초조해하지 않고 태평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할머니는 아무 시가 아니라 아무 날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날 점쟁이가 예언한 날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할머니는 점쟁이가 말한 시간은 의미가 없고 그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도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태평할 수 있었던 것이죠. 70쪽입니다. 외할머니가 나의 행동을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구렁이가 나타났을 때 나는 구렁이를 쫓으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외할머니가 나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즉 삼촌의 영혼이 구렁이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렁이를 향해 작대기를 든 나의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71쪽입니다. 할머니의 졸도는 소설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삼촌이 돌아오기로 한 날 삼촌은 오지 않고 구렁이가 왔죠. 그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는 졸도를 하게 됩니다. 기절을 한 건데요. 자, 이 할머니의 졸도는 소설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가 질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그 이전까지는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에서 할머니가 졸도를 하게 되면서 외할머니로 그 중요 인물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바로 할머니의 졸도 부분입니다. 72쪽 내용입니다. 외할머니는 구렁이의 등장으로 발생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 나갔는가? 온 식구들이 모두 구렁이의 출현으로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외할머니는 어땠습니까? 외할머니의 모습은 굉장히 침착했었는데요. 자, 어떻게 수습해 나갔는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외할머니는 홀로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73쪽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 이 식구들, 특히 외할머니, 구렁이를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할머니가 구렁이에게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4쪽 외할머니가 소반에 음식을 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할머니는 왜 소반에 음식을 차렸을까요? 할머니가 삼촌이 오면 주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을 대신 대접하며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기 위해서이다. 즉,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구렁이한테 주고 구렁이를 달래서 보내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76쪽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마지막까지 배웅해 주었죠. 외할머니의 배웅에는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구렁이가 한을 풀고 무사히 저승길로 떠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7쪽 정신을 되찾은 할머니가 운 이유는 무엇일까? 기절, 졸도에서 깨어난 할머니가 정신을 찾고 나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정신을 되찾은 할머니는 삼촌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구렁이가 한을 풀고 떠난 것에 대해 안도감, 구렁이를 직접 배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등 복합적인 심리로 울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구렁이가 왔다는 얘기는 삼촌이 못 온 거죠. 삼촌의 영혼이 구렁이가 되어서 온 것이니까 삼촌은 죽은 것이고요. 그 삼촌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인 것이고 그리고 외할머니가 구렁이의 한을 풀게 하고 떠나보내 주었죠. 그것에 대한 어떤 안도감 그리고 자신이 기절해서 직접 배웅하지 못했던 아쉬움, 그리고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이러한 마음들이 담기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지 꺼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11차시 학습지 내용입니다. 학습지 빈칸을 채워가면서 내용 다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소설 장마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갈래입니다. 장마는 소설이라고 했죠. 소설 중에서도 전후 소설, 6.25 전쟁 이후에 쓰여진 전후 소설에 해당하고요. 길이상 중편 소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등장인물이 성장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성장 소설에 해당합니다. 성격은 당시 시대적인 모습이나 사회의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적인 성격, 그리고 다양한 상징적인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징적 성격, 그리고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토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무속신앙, 점쟁이라든지 구렁이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샤머니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중의 장마철. 소설 내용을 보면 주로 비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6.25 전쟁 중이었고요. 계절은 장마철입니다. 공간은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누구일까요? 네, 서술자는 바로 동만이라는 어린이고요. 소설 속에서는 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시점이고요. 나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따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소재는 이념의 대립과 화해, 즉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인 그 우리나라의 남북 간의 이념의 대립,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소설이 쓰여졌고요. 이 소설의 주제는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었지요. 그 전쟁의 비극이 고스란히 동만네 가족에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북한군으로, 한 사람은 남한군으로. 그 가족의 비극이 민족적 비극과 연결되어서 민족적 정서, 즉 샤머니즘적 정서를 통해서 갈등의 극복 및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지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 성격 부분에 있었죠. 바로 상징적, 이 소설의 특성인 상징적 특성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칸입니다. 주제에 있었죠. 빈칸 이념의 대립, 이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 남한과 북한의 어떤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 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나였고 이때 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그리게 되면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중적 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중적 시점이란 어린 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회상하는 시점이 합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설은 일반적으로 동만이라는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살펴보면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그 상황을 회상하는 듯한 서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이 시골 마을이었죠. 그러니까 사투리, 방언을 사용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향토성, 토속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빈칸 채워봅시다. 빈칸, 방언이 빈칸입니다. 내용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은 일반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맞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단 부분입니다. 자, 이 소설의 발단 부분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삼촌은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외삼촌은 국군으로 전쟁에 나감, 또한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되는 부분이 발단입니다. 이 발단 부분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지요. 교과서 앞부분입니다. 그 다음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 부분의 내용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빨치산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빨치산을 아들로 둔 할머니와 큰 싸움이 납니다. 전쟁으로 인해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전쟁과 함께 일어나는 부분,
빨치산과 국군이라는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을 전개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기입니다. 위기 부분에서는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굳게 믿고 집안 식구들을 채근하며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 부분부터 우리 교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절정 부분입니다. 삼촌이 온다는 날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본 부분이죠.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구렁이 사건으로 인해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고 며칠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절정 부분의 구렁이가 빈칸 괄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설의 인물 간의 갈등과 화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은 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명이고요. 이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은 이념의 대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빨치산으로 활동하는 삼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빨치산으로 활동하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때 빨치산이라 함은 전쟁 당시의 북한군, 즉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북한군의 빨치산이었고요. 외할머니의 아들은 바로 국군이었습니다. 즉 외삼촌인데 국군이라 하면 우리 남한의 군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남한군과 북한군을 아들로 둔 할머니와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군인 국군이었던 외삼촌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적군인 빨치산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빨치산을 저주할 때 할머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할머니는 바로 이 빨치산 활동을 하는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구렁이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구렁이는 바로 할머니가 기다리는 삼촌의 환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구렁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갈등은 해소를 하게 되는데 이 갈등의 해소는 전통적인 정서를 통한 화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무속신앙, 샤머니즘적인 어떤 신앙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구렁이가 출현했을 때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게 됩니다. 할머니는 기절을 했다가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잘 달래어 보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 둘의 갈등은 해소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설 장마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추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